안녕하세요. 마이다스 I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드 해석에 대해 알아보고 NFX를 이용해 본격적인 모드 해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모드 해석의 프로세스는 기본 6단계, 최대 8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단일 파트에 대한 모드 해석에서는 접촉정의 단계가 필요하지 않고 추가 질량을 모형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두 단계는 여러 파트가 어셈블리 되어 있는 모델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NFX를 이용해서 모드 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시죠. 모드 해석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모드 해석은 지난 영상에서 20분 가까이 설명했던 자유진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해석입니다. 모드 해석은 구조물의 고유치, 즉 자유진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해석으로 진동에 대한 구조물의 고유한 특성인 모드 형상과 고유진동수를 결과로 보여줍니다. 앞선 영상에서 우리는 단자유도계에 대한 수식을 통해 자유진동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물은 무한계에 가까운 다자유도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구조물의 진동 특성을 알기 위해 모드 해석을 수행합니다. 실제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는 무한계에 가깝겠지만 모드 해석의 고유진동수는 우리가 정의한 구조물의 자유도 수만큼 계산됩니다. 이때 고유진동수는 진동수가 낮은 차례대로 1차, 2차, 3차 모드로 결과가 출력됩니다. 모드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결과는 모드 형상입니다. 모드 형상은 각 고유진동수에서 구조물이 진동하는 형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낮은 차수일수록 구조물이 쉽게 변형할 수 있으며 고차 모드로 갈수록 해당 모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집니다. 또한 보이는 변형의 크기는 의미가 없으며 모드 해석을 통해 얻어지는 변형 형상 자체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고유진동수 모드 형상 결과는 공진현상을 피하고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조물에 가해지는 외부 하중의 주파수와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일치하면 생기는 현상이 공진입니다. 따라서 외부 하중과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가깝다면 우리는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를 바꾸거나 외부 하중의 진동수를 바꿔 공진현상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고유진동수와 외부 하중의 주파수가 일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드 형상을 확인하면 구조물이 진동하는 방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구조물이 X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모드 형상을 가지는 고유 진동수가 있다고 가정할 때 같은 진동수로 외부 하중을 가하더라도 그 방향이 Y방향이라면 공진에 의한 영향이 적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모드 해석은 추후 배우게 될 과도응 답 해석, 주파수 응답 해석 등에서도 활용됩니다. 모드 중첩법을 이용한 동해석 수행에서 모드 해석 결과를 활용하기도 하고 시간 응답 해석에서 적절한 시간 증분을 찾기 위해 모드 해석을 선행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해석을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드 해석은 선형 해석이기 때문에 비선형성을 만드는 조건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기하 비선형을 반영하거나 비선형 접촉, 비선형 요소 등의 기능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재료의 탄성 계수와 질량 밀도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구조물의 강성과 질량에 대한 정보가 고유 진동수를 결정하는 것을 지난 영상을 통해 모두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구조 해석의 경우에서는 결과에 영향이 크지 않은 형상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드 해석에서는 구조물의 질량 정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생략되는 형상에 대해서도 반드시 질량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 질량을 이용해 질량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모드 해석을 수행할 때는 대칭 모델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구조 해석을 수행하면서는 많은 경우에 대칭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모드 형상 결과가 대칭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대칭 조건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드 해석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모드 개수에 대해 적절히 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드 해석을 수행하면서 고유 진동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몇 개의 모드 결과를 얻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정 주파수 범위 내에 있는 모드 결과만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브 케이스 제어 창에 있는 고유 벡터 설정에서 조절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진 주파수 범위에 따른 모드 결과를 추출할 수 있고 후속 동해석을 위해 모든 주파수 범위에서 필요한 개수만큼의 모드 개수를 얻는 일도 있습니다. 간단한 해석을 통해 지난 시간에 배운 이론식과 모드 해석 결과를 비교해 볼까요? 그림과 같이 단자유도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각의 질량, 스프링 상수는 숫자로 주어졌으며 질량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한 개의 자유도만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두 스프링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등가 스프링 상수는 2000Nm/M로 계산되며 지난 영상에서 배운 것과 같이 단자유도계의 고유 진동수는 오른쪽 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단자유도계의 고유 진동수는 약 1.59Hz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단자유도계이기 때문에 해석과 이론식 간의 결과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자유도계의 모드 해석을 실무에서 수행하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앞서 보여드린 집중 질량을 만드는 방법, 스프링 요소를 만드는 방법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드 해석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 상황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테이블을 설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떤 기계 장비가 놓여야 해서 동특성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 장비로 인해 혹시 테이블의 공진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10개의 모드 개수를 넣도록 모드 해석을 수행했을 때 오른쪽 표와 같이 고유진동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를 보면 1차 고유진동수는 7.16Hz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장비의 작동 주파수가 7Hz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이죠. 테이블 위의 장비는 무조건 7Hz로 작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테이블의 고유 진동수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테이블 다리에 보강대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고유 진동수는 구조물의 질량과 강성 때문에 결정된다고 지난 영상에서 배웠습니다. 보강대를 설치함으로 인해 구조물의 질량이 증가했으니 고유 진동수가 낮아질까요? 모드 해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1차 모드의 고유 진동수가 기존에는 7.16Hz였는데 개선된 모델은 11.64Hz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구조물의 질량이 증가한 크기보다 강성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가 결과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예시가 교육용 예제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되는 현상이었다면 테이블의 고유 진동수를 훨씬 크게 증가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예시를 통해 배울 점은 이처럼 구조물의 질량과 강성을 적절히 조절해서 외부 하중의 주파수를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조물에 가해지는 외부 하중이 특정 진동수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영역대의 주파수가 가해지는 상황이라면 보이는 표와 같이 모든 차수의 고유 진동수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각 모드별 모드 형상을 확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의 고유 진동수를 바꾸기 위해 질량 추가, 형상 변경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1. 모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8단계의 프로세스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 모드 해석을 왜 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3. 모드 해석을 수행하면서 입력해야 했던 재료의 물성치, 집중 질량 정의 방법, 선형 해석이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조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과 함께 이번 영상으로 동해석의 기초가 되는 모드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보다 고급 동해석에 대해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